자, 이어서 2부 가보겠습니다. 2부는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여의도 채권왕 네. 모셔보겠습니다.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아니 그 공교롭게도 예. 저도 지금 일본은 침체에 들어갔는데 증시는 사상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이게 너무 예. 신기하고 해서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물론 기술적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인데 네. 뭐 일본, 뭐 영국, 뭐 독일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이걸 지켜봐야 될지가 네.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예. 그냥 아유 이제 또 입 열었구나 하는 거고 어. 이제 우리 박상현 전문위원의 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예, 되잖아요. 이제 아니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바로 좀 들어가시죠. 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일본 성장률이 뭐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침체, 뭐 2분기 연속 이제 성장이 나오는데 증시는 33년 만에 뭐 최고치 이제 완전 최고치까지는 한 2%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상황들이고 요 독일도 뭐 침체를 얘기하셨지만 독일도 주가 보면 사상 최고치인 거고. 오늘 대만도 사실은 TSMC가 8% 뛰면서 네.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성장은 잘 안 나오는데 증시는 뭐 다들 우리나라만 빼고 다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안 좋은 건 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근데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중국에 그냥 탁 붙어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보나요? 뭐 아무래도 산업적이나 수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크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구조를 보게 되면 뭐 반도체가 뭐 상당히 중요하긴 그렇죠. 하지만 예. 사실은 우리 중후장대 산업들은 대부분 다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들이기 네. 때문에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에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예. 뭐 작년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대중국 수출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서 사실은 외국인의 시각이 그렇게 썩 좋을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수출 안 된다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중국이 기술적으로 보면 많이 이제 성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중국의 중간재나 자본재를 파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중간재나 자본재를 수입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부분도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주로 중국에 팔고 하는 네. 것들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팔지도 못하는 동시에 오히려 이제 수입을 하는 구조라는 부분도 철강제나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들도 우리가 수입해야 되죠. 중국이 그렇죠. 워낙 뭐 싸니까. 뭐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과거 우리 중간재하고 이제 자본재 수입 비중을 수출 비중하고 수입 비중하면 이제 역전이 거의 네. 돼가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중국 리스크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장의 리스크도 있고 네. 기술 격차의 축소에 따른 리스크도 있고 해서 그분이 우리나라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못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본은 왜 그래요? 일본은 그 마이너스 역성장인데 증시는 사상 최고치. 근데 아니 저는 사실 네. 이렇게 좀 보고 저는 네. 봤는데 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이번 GDP가 사실 역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의견이 없었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예상치가 1.4%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역성장이 나오니까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의외의 어떤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과거에 증시를 끌어올렸던 것은 물론 지난 분기는 좋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니까 3분기는 작년 4분기 때는 이게 다시 1%로 올라간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증시까지도 같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다시 역성장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건 완전히 증시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향후의 증시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예. GDP 보면서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내수 부분, 소비 부분이 사실은 안 예. 좋았고 순수출은 이제 플러스 기여도를 좀 보였는데, 근데 다른 지표를 보게 되면 일본 경기가 침체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네. 그러니까 성장률 측면에서는 침체이긴 예. 하지만 지금 뭐 수출도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는 분들이 있고요. 제조업 경기 자체도 이제 조금은 회복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기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강한 상태여서 뭐 1분기는 또 이제 지진이라는 또 변수가 있어서 또 침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본 경제를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잡기가 조금 어려운 지표들을 보게 되면 네. 좀 바닥을 오히려 좀 탈출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일본 경기 자체는 뭐 생각보다는 견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일본 그 엔화 우리가 슈퍼엔저라고 하죠. 네. 예. 그 효과 자체가 뭐 기대보다는 상당히 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그 일본의 수출 연간 수출을 달러 기준하고 엔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파란색이 이제 엔화 기준입니다. 엔화 환산을 해서 예. 그리고 이거는 달러 환산해서 보는 건데. 환산하니까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환산 달러로 환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나오는데 엔저 엔화로 때문에. 이제 엔화가 워낙 약세다 보니까 예. 감소분을 대부분 다 상쇄를 시키면서 플러스를 전환시켜 놓은 거죠. 아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슈퍼 엔저의 어떤 효과가 아닌가. 그것이 톡톡하게 노리는 것이 이제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 수출이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상당히 좋은데 네. 거기에 대부분의 그 수출을 견인하는 게 사실은 그 자동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예. 토요타 그 조작 스캔들이 터졌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우리 옛날에 폭스바겐 그 스캔들 터졌을 때 그 디젤 게이트 때 다 망가졌거든요. 예. 토요타는 조작 스캔들이 터졌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슈퍼 엔저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이 차트가 요 차트인데요. 네. 우리가 미중 갈등하면서 이제 뭔가 상당히 뭐 피해를 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있는데 일본은 그 와중에도 이게 조금 이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게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액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미중 갈등 속에서 오히려 일본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중국은 오히려 더 수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러한 쪽에서 또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주가를 업종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IT가 사실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동차하고 IT가 좋은데 그러한 IT 부분의 어떤 효과 자체가 이렇게 일본은 우리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들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렇게 반도체 장비를 팔면서 예. 상당히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예. 또 이제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또 우리가 예.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좀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 왜 그럴까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정말 어마어마한 굴지의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은 좀 봐주는 건지 약간 그 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국채 얘기도 하셨지만 예. 사실 지금 슈퍼 엔저 150엔이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전혀 터치를 안 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네. 상당히 보면 일본을 여하튼 조금 뭔가 봐준 듯한 느낌을 저희가 지울 수 없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인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서도 보듯이 뭐 규제를 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도 피해서 지금 중국 쪽으로 이렇게 반도체 장비가 나가는 걸 보게 되면 미국이 뭐 이걸 모를 수는 없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미일 간에 뭔가 좀 뭐 아주 끈끈한 뭐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저희가 술 한잔 했네. 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을 좀 하고 우리는 안 있습니다. 깨졌습니까? 회식에? 그래서 좋은 시간 보냈어. 그리고 이제 일본 경제와 관련해서 아까 뭐 밸류 프롬도 일본이 뭐 했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예. 사실은 요새 저희도 이제 뭐 이게 일본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이제 많으셔서 네. 세미나 요청도 사실 좀 많고 한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뭐 밸류 프로그램도 사실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일본의 그 전반적인 그 정책 자체가 상당히 조금 변화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이즈미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이 계속 이 디프레를 탈출하기 위해서 뭐 세 가지 뭐 화살이니 뭐 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했는데 알게 모르게 지금 기시다 내각이 들어오면서 이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어떤 키치프레이를 가지고 일본을 구조개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벌써 한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자본주의에는 뭐 말씀하신 이제 그러한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가계 자산 자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일본의 그 가계 자산이라는 게 이제 예금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유입을 금융상품 쪽으로 이제 유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SA 이런 것들도 일본은 뭐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계 자산 자체를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유도를 하고 그것을 이제 투자로 이제 유도하는 이러한 정책도 사실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그린
뭐 투자와 관련된 네. 그 GX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뭐 GX와 관련된 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투자 뭐 이어서 스타트업도 육성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착실하게 사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뭐 그 효과도 있겠죠. 뭐 저 PBR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그거는 뭐 꼭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결국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뭔가 정말 좀비 경제에서 뭔가 탈출하려고 지금은 막바지 단계에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장은 뭐 침체의 어떤 시그널을 뭐 보였지만 그거를 너무 우려의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가운데 사실 실적이 좋아지면 GDP에 영향을 주잖아요. 예.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GDP가 이렇게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 이제 좀 착시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한다기보다 일본의 뭐 현지 이제 생산업체 네. 뭐 이러한 쪽에서 사실은 매출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안 잡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의 뭐 해외 공장, 예, 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 미국 공장 뭐 이러한 그렇죠. 쪽, 예, 뭐 아니면 아. 다른 나라 쪽에서 이제 해외 매출은 상당히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이익 자체가 일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는 네네. 부분들이니까 예. 뭐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카운팅이 되겠죠. 카운팅이 되긴 하는데 이제 실제 돈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지금 상황에서의 그 슈퍼 엔저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슈퍼 엔저가 뭐 얼만큼 지속이 될 거라고 보이세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2분기에 이제 네. 피봇할 거다. 그러니까 초완화적인 정책을 이제 뭐 수정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얼마 전에 우에다 총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약 해도 네. 그렇게 뭐 아주 긴축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덧붙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지금 일본이 갓 이제 디프레 국면에서 탈출한 이러한 상황들이었고 예. 과거에 너무 일찍 그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사실은 이제 다시 꼬꾸라진 이러한 사례를 봤을 경우에 일본이 뭐 여기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뭐 지금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뭐 YC 정책 자체를 좀 뭐 폐기하거나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올해는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내년에 가서 뭐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한다든지 하는 예. 이러한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슈퍼 엔저 현상 물론 이제 조금은 이제 강세로 가겠죠. 그 강세로 간다 하더라도 130엔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 그 우리나라에서 진짜 엔화 투자하신 젊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심지어 명앵커였었나요? 엔화로 미국 달러 투자, 그러니까 그 미국 ETF? 채권, 미국 채권 투자하고 막 이러신 분들 젊은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큰 걸 기대할 수는 없겠네요. 예, 뭐 환에서는 사실은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화를 가지고 이제 미국 국채를 투자했다면 이제 국채 쪽에서 사실은 수익률이 나는 쪽 정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보면 한 880원 정도 예. 원화 환율 자체가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많이 올라봤자 사실은 저는 930원, 920원 정도 수준이 그래요?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1,000원 가기에는 아.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1,000원 가려고 하면 단순하게 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 쪽 강세가 쓴다고 해서 1,250원을 네. 간다라고 하면 애나 당연히 125엔 가야 돼야 1,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20엔대를 올해 기대할까 하면 쉽지 않은 과정으로 좀 저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하고 뭐 있습니다. 돌려 그렇게 투자한 것보다 네. 엔비디아. 그냥 엔비디아 하나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속편하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좀 하나 좀 재밌는 이제 아까 주가 얘기를 해서 또 하나 제가 예. 네. 요게 이제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보이익입니다. 와. 이게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저 늘었죠. 회색 네,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와. 엄청나게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아, 그냥 지갑을 딱 잠그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을 이것이 같이 그려놓은 게 일본의 자산 그 은행의 자산 규모인데 대차 대조표상에 이제 자산 예. GDP 대비 그런 건데 사실 요새 뭐 조금 이제 거의 이제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이 흐름과도 사실 맞물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할 때 결국 그 자금들 자체가 일본의 기업들에 다
품속으로 간 그렇죠. 일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업 유보금 형태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일본 정부는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돌리고 하면서 뭔가 구조 개혁을 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은 있지 않나라는 예. 좀 생각해서 요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유보이익이 저렇게 많다고. 아니 근데 그 10년 넘게 세계의 화살을 쏴서 돈을 풀어줬더니 그걸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투자라는 걸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느냐 기업들을 보게 되면 네.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과거처럼 이제 공장을 짓고 이제 설비 투자 그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초고령 사회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65세 그러니까 55세 이상의 그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거의 이제 정체 상태에 이제 네. 쭉 올라가다가 이제 정체 상태가 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 국면이 되면서 그 부분을 아마 이러한 소프트웨어, AI 이러한 부분을 아마 대체를 하면서 아마 생산성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뭐 진짜지 아니지만 저희가 좀 큰 그림을 그려보면 좀 일본은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을 좀 착실히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네요. 왜 우리가 못한? 우리 안 하고 있는 못하는 것 건 같아. 아니 우리는 투자도 많이 하고 증시에 나오잖아. 증시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뭐 그랜드 어. 플랜 자체가 우리한테는 아직은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없는 것 같고요. 없어. 일본은 벌써 한 2년 전부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작년에는 또 네.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성공을 했다 안 했다라고 좀 판단하기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나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네. 쪽에 사실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좀 아니 근데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산업별로 좀 보니까 산업별로 보면은 물론 지금 뭐 화학 쪽 힘들다곤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중국에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 막 이게 막 하니까 우리는 그 석유화학 제품보다 조금 더 고부가 가치 하다가 이제 배터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야 중국에서 계속 오니까 막 철강 우리도 조금 더 고부가 철강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이제 배터리 가자 했던 거고. 그리고 뭐 바이오도 보면은 와 뭐 바이오 의약품 된다고 한다니까 막 CDMO 해갖고 뭐 그래도 수주 받고.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결과물이 근데 상대적으로 어. 좀 그렇지 않나. 아 이게 약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 2차 전지도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좀 신성장 동력 뭐 네네. 아이템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그러고 뭐 앞으로도 사실은 좀 전망이 좀 밝긴 한데 예. 사실은 그 부분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게 중국이 너무 이제 투자를 해서 과잉을 또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국이 맞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뭐 성장이 안 돼서 수출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중국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과잉을 사실은 유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전 세계 1등의 수출국이 된 네. 상황들이 그렇게 썩 달가워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그러니까 아닌 이게 것 같은데. 중국이 건들면 네. 그 산업은 그냥 치킨 게임이 돼버려. 네. 예전에 뭐 LED도 마찬가지고 그런 산업들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다 나가버렸잖아요. 퇴출되고. 예. 그거 자체 보면 건들면 치킨 게임이 돼버리는 산업이야. 그게. 예. 테무 다 죽고 있잖아 지금. 안 죽었어요 아직. 아니 내 친구 힘들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테무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예. 알리바바나 뭐 테무 이런 것들이 예. 시장 침투율이 워낙 지금 예, 완전 치킨 게임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거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일본은 중국하고 경합하는 산업이 없어요? 아니 왜 일본 아예 다른 노선을 가나? 약간 경합하는 부분이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처럼 뭐 중국의 의존도 자체가 오히려 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미국 수출 비중 자체가 중국보다는 사실 더 네. 높은 부분들이고 오늘 나오다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요새 수출이 많이 이렇게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국가 중에서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인도라든지 네. 그 멕시코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네. 이제 뭐 공급망의 또 다른 축들의 세컨드 차이나. 네, 세컨드 차이나 쪽의 수출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들이고 무역 수지도 많이 있어서 일본이 그러한 부분에 전략 물론 거기에 이제 투자도 하겠지만 투자를 해서 뭐 나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주 보면은 그러한 그 공급망의 어떤 재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는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사실 뭐 일본, 영국, 뭐 독일 뭐 이런 많은 기업들도 이제 지금 뭐 경기 침체다 기술적으로 네. 이게 사실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이제 이게 심화가 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일본도 뭐 이게 기술적인 침체라고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침체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뭐 영국은 좀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영국은 조금 예외인 거고 독일도 약간은 좀 지표를 보게 되면 거의 바닥에서 조금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이어서 당장은 이제 이러한 양국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미국 경기에 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오늘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세계경 뭐 경제 뭐 불안하고 성장도 안 나오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다 좋을까? 네. 그러니까요. 네.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닥스가 40개 항목 중에서 보면 오르는 것들은 거기도 보면 기술주나 라인 메탈처럼 이제 군수 장비 뭐 이러한 네. 쪽만 사실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IT 뭐 이러한 예. 쪽으로 중심으로 오르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일부 이제 기술주 뭐 이런 AI 이러한 쪽으로 포커스면서 그쪽이 사실은 이제 커지면서 주가가 사실은 오늘 상당히 불균형적인 지금 쏠림 주식 현상. 쏠림 현상도 주식시장에도 사실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했는데 여하튼 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피해를 받겠느냐라는 쪽에서 왜냐하면 미국은 자체적인 내수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 또 있고 예. 또 지금 아시겠지만 AI라는 새로운 성장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좀 주도권을 잡은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사항들이지 밖의 사항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서 미국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뭐 성장의 흐름 자체가 뭐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 미국을 보면서 뭐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느끼는 감정은 이제 80년대와 90년대가 약간 짬뽕된 듯한 그러한 어떤 느낌을 받는데 네. 왜 제가 80년대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 이게 80년대라는 게 아시겠지만 1, 2차 오일 쇼크가 끝나서 이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그쵸. 진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가 확 떨어졌죠. 네. 그때는 이제 침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80년대 미국은 사실은 호황 국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다 오르고 뭐 돈도 많이 풀리고 또 그때 레이거노믹스가 추진되면서 재정 정책 확대됐죠. 또 공교롭게 그때 미일 반도체본 보호무역주의 국세였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하고 좀 유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물가만 잡히게 되면 뭐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금리 내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이제 80년대 또 뭐 재정 지출 확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유사한 측면이 80년대라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다시 소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90년대라는 거는 뭐 지난번에 와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은데, 예, 요 차트를 좀. 결국 새로운 보급률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는 아시겠지만 인터넷 보급률 사이클이 시작이 그렇죠. 됐고,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새로운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일본 90년대 미국이 초장기 호황을 누렸죠.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직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사이클이 사실은 본격화됐고 SNS 이제 보급률이 본격화되면서 사실 또 그때 새로운 뭐 예. 애플이라든지 또 새로운 SNS 어떤 업종들이 쭉 생겨났죠. 그러니까 90년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기가 장기 호황을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두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큰 힘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얘기되는 거 이 AI 사이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네. 저희가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고 오늘 TSMC가 8% 오른 부분도 사실은 뭐 투자 확대 뭐 이러한 얘기가 들리면서 8%씩 오른 부분은 결국 AI 보급률 사이클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네. 보면 미국은 이 사이클을 타고 다시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80년대에 물가 자체가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러한 향기들 그리고 90년대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러한 보급률 사이클을 통해서 미국이 성장했던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칼을 지금 미국은 좀 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좀 미국 주식시장이 좀 잘 나갈 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잘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쪽에 좀 요새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어찌 보면 미국 증시의 독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물론 다른 나라들 뭐 오늘 대만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사상 최고치를 좀 찍기도 했지만 사실 미국의 독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의 글로벌을 봤을 때. 향후 한 예. 1, 2년은 독주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 보급률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대중화된다라고 예. 하면 네. 이제 그때는 수혜가 이제
미국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터넷 그 막판에 이제 저희가 한번 또 IT 버블을 저희도 한번 경험을 했듯이 뭐 예. 그런 식의 또 이제 2000년대 뭐 스마트 보급률 사이클에도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또 수혜를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AI 사이클도 뭐 미국만이 결국 다 가질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결국 이것이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이제 컵에 물이 차면서 이제 넘치기 시작을 하겠죠.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상당 부분 국가들이 뭔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은 워낙 초기 국면이라서 예. 그 수혜 자체가 결국 미국에 거의 다 집중되거나 예. 일부 기업들 뭐 일부 유력한 기업들에만 사실은 좀 수혜가 좀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예. 그 현상은 당분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도 좋아지긴 해야 되는데 반도체 때문에. 아까 그 차트 보니까 근데 차트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좀 네. 답답한 차트인데요. 예. 뭐 이게 제가 수혜가 이렇게 적다라고 좀 이게 엔비디아하고 한국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 마침내. 예? 아, 한국 시가총액을 뛰어넘었군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어제인가 그저께부로 넘어섰어요. 아니 엔비디아 기업 하나랑 한국 전체 시가총액하고 예. 엔비디아가 이겼어요? 예,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우리 아마존, 구글 제쳤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엔비디아를 비교 드리는 거는 이게 결국 AI의 수혜인데 네. 대표적인 수혜 업종인데 이 수혜를 사실 우리나라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말씀드린 오늘 TSMC가 뭐 팔 건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TSMC 시가총액도 사실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이클에 뭔가 타야 되는데 이걸 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국내 증시 자체가 계속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면이 아닌가 좀 저거 생각이 아, 충격이네 충격.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정말. 엔비디아가 한국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 예. 와. 아이고. 소름 돋았어요 저 방금 진짜. 저는 오늘 위원님 네. 뭐 잘못 가지고 나오셨나? 저 오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와 대박이네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야. 뭐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수출이 회복이 되고 해서 좀 기대는 걸고는 있긴 하지만 여하튼 뭔가 조금 시원스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 예.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 수혜라는 뭐 AI에 일단 보급률의 수혜라는 부분 자체가 예. 아직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뭐 또 일부 이제 뭐 TSMC라든지 일부 이제 업체에만 사실은 좀 제한적인 좀 흐름으로 아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SK 하이닉스 물론 HBM 예. 뭐 많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우리 엔비디아 실제 수익주는 정말 SK 하이닉스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뭐 원인이 뭘까요, 위원님?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AI 뭐 HBM 뭐 그 수혜도 네.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사실은 그 상당 부분의 반도체 매출이 우리는 중국에 사실은 또 의존되어 있어서. 의존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 회복이 안 돼서는 사실 정상적인 궤도에 빨리 뭐 품목 하나만 가지고 이제 뭔가 보기에는 너무 조금 가치평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중국과 수요 자체가 같이 좀 덩달아서 올라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상황이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건 약간 너무 좀 두리뭉실한 질문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그러면 그래도 향후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 보십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상황이 조금 변수일 것 같긴 한데요. 중국 변수. 예, 근데 최근에 좀 하나 긍정적인 건 이제 홍콩 쪽에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게 뭐 중국 본토로 가는 건지 아닌 건 정확히 저희 판단하기 좀 어렵긴 예. 하지만 지금 1월달, 2월달 10일까지 수출을 보더라도 지금 조업일수가 2월 10일까지 2일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한 40%가 늘었거든요. 홍콩 쪽으로요? 전체 아, 반도체 전체. 반도체 네네. 수출이죠. 홍콩도 그 전체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홍콩 수출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반도체가 거의 70%를 차지하니까 네. 홍콩 수출도 보게 되면 상당히 급하게 늘은 거로 봐서는 예. 아마 홍콩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많이 나가는 거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조금은 뭔가 숨통이 좀 트이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서 예. 뭐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정말 중국이 뭔가 이 전인대회를 전후해서 뭔가 좀 하나 뭐 터트려 주면 네. 조금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뭐 저는 요새 들어오는 생각은 근데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새우등 경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럭크래커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하고 일본 뭐 요 사이에 사실은 껴서 사실은 조금 뭔가
좀 어려운 처지에 좀 놓여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네. 거고 일본이 여하튼 지금 뭔가 부활을 할 듯한 모습 거기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TSMC와 손잡고 뭐 영역을 좀 넓혀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썩 달가운 모습은 아닌 그러네요. 것 같고요. 또구나 이 슈퍼 엔저라는 게 뭐 과거처럼 수출 경쟁력을 우리가 뭐 일본하고 뭐 이렇게 다투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슈퍼 엔저로 인해서 결국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는 별로 없는 그렇죠. 부분인 네네. 거거든요. 네. 하다못해 관광객도 사실은 다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는 맞아요. 예, 네. 이러한 상황들. 아까 제가 좀 빠뜨렸지만 일본의 지금 관광객 지난해 관광객 소비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 저희 일본을 방문하는 뭐 미국인도 예, 있고 외국 한국인도 있고 다 다 포함해서 모든 예예. 외국인인데. 그래서 오. 야. 소비액을 보시게 되면 뭐 거의 뭐- 사람은 그런데 소비액 자체가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결국 일본 경제 자체에 대한 슈퍼 엔저 효과가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또 발휘가 되고 야, 있다라고 좀 봐야 저건 됩니다. 뭐 진공청소기로 그냥 사람을 다 빨아들였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군요. 와. 아니 우리나라도 많이 온다고 좋아하긴 했는데. 아. 근데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도 사실 우리보다는 사실 일본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관광을 하시면 요새 동남아보다도 일본을 사실 많이 찾는 아무래도 이제 엔화가 싸니까 네. 우리나라는 뭐 약간의 경유지죠, 경유. 야, 일본 갈 건데 잠깐 들렸다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니 우리나라는 그 저기 원화 좀 싸다고 막 그 뭡니까 그 환율 조작국 환율 조작국 올린다고 하고 엔화는 이렇게 싼데 요즘 환율 조작국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아니, 않고. 둘이 술 한 잔 했어. 그러니까 참. 봐주고 있는 거야. 야 참. 참. 알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와 엔저가 이렇게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일본에게 주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슈퍼 엔저 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이제 들여다 보면 곳곳에서 조금 슈퍼 엔저 효과들 자체가 예.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봐요. 네. 아, 우리가 엔화를 사야겠네.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슈퍼 엔저가 그래도 향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 증시도 독주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 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그럼 중국이 정말 잘 돼야 음. 뭐 국내 증시든 뭐든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날 텐데 네. 이거 정말 막연히 그냥 중국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얼만큼 지속될까가 사실은 좀 그래서 뭐 그러네요. 중국만 바라보고도 사실 좀 뭐 너무 그거는 예. 뭐 진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요.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뭐 수출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단 내수 부분 자체를 좀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내수. 좀 하고 있어요. 예. 요새 뭐 다들 보면 다 어렵다고 어려워요. 예, 다들 네. 어렵다고 하시고 뭐 공실률 자체도 높아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 일단 풀어야 될 부분은 내수부터 일단 정책적으로 뭔가 좀 풀어나가는 것들이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저는 이런 뭐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걸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때문에 주 소비층의 지갑이 다 묶여버렸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요즘에. 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됩니까? 아니 올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투자를 부동산에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지갑이 주 소비층의 지갑이 묶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 네네. 보면 뭐 하냐, 약간 조그맣게 뭘 하려고 살려고 네. 뭐가 됐든 뭐 음. 주택이든 뭐든 하여튼 그런 약간의 좀 분위기를 좀 냄새를 맡았거든요. 네. 돈 냄새가 안 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하나만 더 네. 저기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인도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면서요? 예, 인도요. 그것도 결국 이제 그 중국 영향인 이것도 부분들이고, 중국. 예, 네. 결국 이제 중국에서 자금들이 나오고 또 뭐 MSCI라든 이런 쪽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을 이제 많이 빼다 보니까 지금 중국 비중 자체가 MSCI 신흥국 비중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지금 한때 그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난해 말이 26.5였고 오늘 또 나온 걸 보면 한 24%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반면에 인도는 7%였던 게 지금 16.7% 작년 말이고 오늘 업데이트된 걸 보면 거의 한 18%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자금이 여기서 빠져서 이제 인도로 그러네요.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본으로 가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국에 나온 자금이 꼭 신흥국에 머무르는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
아시아 쪽을 찾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또 뭐 엔전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이 독특한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것 네. 같고 다행히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중국 비중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약간은 좀 수혜를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갖고 여하튼 지금 글로벌 자금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앞서도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비트코인이 52,000불 이렇게 가는 부분 자체는 지금 경기 어떤 불황,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자금들이 계속해서 위험 자산 쪽으로 계속 쏠려가는 이러한 네. 모습들이고 뭐 이러한 인도 증시라든지 이러한 이머징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는 거는 자금들의 흐름 자체가 꼭 안전자산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결론은 이거네요. 요즘에 시장 움직임 보면 위험 자산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증시도 괜찮을 것 같고 하긴 한데 국가별로 좀 차이가 날 것 같고 국가별로는 국가별 산업별 어떤 차별화, 뭐 디커플링 자체는 당분간 조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물론 이게 너무 쏠리는 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이익이 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오늘 너무 일본이 좋습니다. 왜 경기 침체인데 증시는 사상 최고가인지 예.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박상현 전문위원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